예, 그러면 입문반부터 우리가 자세히 천천히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보통 한 회당 많게는 4개 정도 나오고 적게는 1개 정도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면 운영체제는 3가지 개념이,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운영체제는 상당히 많은 과목 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 개념, 운영체제가 대체 뭐냐라는 개념과 프로세스가 뭐냐, 메모리가 뭐냐, 이 관련된 문제가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반에서는 이 3가지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 개념이 뭐냐? 자, 운영체제는 영어로 이 운영이란 말은 operating이라 그래요. 오퍼레이션. 이 체제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운영체제는 앞에 있는 O자와 S자를 붙여서 보통 OS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운영체제는 OS다. Operating System. 한국말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운영. 다시 말해서 경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집에서 경영이라는 건 살림이죠. 어머님이 또 와이프가 집안의 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쪼개서 잘 살 수 있도록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산다는 개념이 아니죠.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온 수익을 가지고 최소한 써서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머님이나 와이프가 살림을 하는 거죠. 그것도 경영,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사 경영이라는 건 그냥 경영하는 건 물건 팔면 팔리는 대로, 사면 사는 대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잘해서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돌아가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개념을 우리가 operating이라고 합니다. operation. 그걸 계획하고 담당하는 사람은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영의 의미다. 여자는 이제 살림이다. 살림이다. 얘네들의 운영은 왜 하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 어떤 걸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기존에 살림이면 집에서 남편이 어쨌든 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져온 걸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성을 보는 경영, 운영.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개념은 오퍼레이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컴퓨터 일반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운영한다는 개념이죠. 결국은 이 목적은. 그죠? 뭘 운영하는 거? 이거는 운영이나 경영이나 살림의 개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죠. 컴퓨터를. 자, 그래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만날 그런 용어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스템. 컴퓨터도 시스템이라고 하고 운영체제도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도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한다. 가계부를 잘 쓰고 어떻게 물건을 매입하고 어떻게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절약하고 물을 절약하고 이건 다 뭐예요? 운영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죠. 살림 노하우 막 이런 건 다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막무가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결과를 목적을 원해서 체계적인 어떤 목표를 원해서 위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계획된 대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계속 활동적인 어떤 역할들을 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죠.
자, 입력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를 해야죠. 그죠? 그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출력물이라고 그러죠. 출력. 뭔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처리를 하고 결과를 얻는 거죠. 맞습니까? 뭔가 입력이 되고 처리가 되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 뭔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잇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 시스템. 이렇게만 있는 것을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좀 더 추가되면 처리하는 과정에 제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뭔가 통제를 해야 되죠. 아니 돈이 들어오면 키보드로 입력이 되면 무조건 처리하는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쓰겠느냐를 제어를 해줘야죠.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통제. 그죠? 통제를 한 다음에 결과를 얻죠.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피드백을 시키죠. 피드백 되새김질하는 거지. 다시 해봐. 뭔가 들어오면 뭔가 결과를 얻어낼 것이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통제고 제어죠. 근데 그 결과 혹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입력을 결과를 잘못 나온 거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돌려서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 이런 형태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경영도 마찬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의 4대 요소, 5대 요소가 뭐냐 그러면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 제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좀 이해해 봤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컴퓨터 쪽에서 바라보는 운영체제를 우리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이 O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컴퓨터를 잘 운영하겠다.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운영체제는, 즉 OS는 뭐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럼 이 자원은 뭐냐? 자원. 영어로는 리소스라고 하는데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계나 혹은 프로그램들을 말해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 번쯤 봤을 거 아니야. 암만 나는 컴맹이야. 난 잘 몰라. 컴퓨터는 키보드도 눌러보지 않았어. 그럼 컴퓨터를 본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봤을 거 아니야.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CPU라는 것도 있고요. 중앙 처리 장치죠. 또 메모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죠.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는 뭔지 알잖아. 컴퓨터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네? 컴퓨터죠. 컴퓨터 계산하다는 얘기 아니야. 계산하다. 계산기에 계산기.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가 등장이 되어서 발전된 게 컴퓨터란 말이야. 그럼 계산기를 왜 만들어졌어요? 계산기는. 우리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 두 자리 곱셈은 잘 안 되잖아. 구구단 곱셈 정도는 그냥 외워서 되지만 세 자리, 네 자리 곱셈은 안 되잖아. 더 이상의
많은 숫자들. 그런 계산들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계산기가 나타나기 전엔 주판을 썼겠죠. 수판이로 주판. 그걸 갖고 힘드니까 계산기가 필요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컴퓨터라고 하는 놈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기가. 결국 사람의 목표는 이 계산기가 등장된 주 목표는 사람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의 한계. 능력의 항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한계.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세요. 계산을 빠르게 못하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은. 누구? 사람은. 기억을 오랫동안 하지도 못해. 그잖아.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없잖아. 기억력이 뛰어난 놈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 쟤는 공부도 맨날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두 가지 유형이죠. 노력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력 안 해도 머리가 좋은 놈 있잖아. 그날 수업 들은 게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돼 있잖아. 노력하는 사람은 기억이 안 되니까 막 적어. 그리고 또 가서 외워. 밤새 외워. 여러 번 반복해서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는 형태라면 공부를 잘하는 놈은 몇 달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농담까지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못하지.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거기밖에 안 돼. 죽을 때까지 내가 5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수요일 날 몇 시에 뭐 했던 거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계산할 수 없는 능력, 기억할 수 없는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발전이 된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조적인 도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가 될까요?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도 만져했지만 인조인간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로봇가 만들어지겠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감성도 갖고 있으면서 컴퓨터나 기억력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지금 초기 상태인 뭐 바둑의 알파고 같은 형태의 모습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상상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라는 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컴자도 몰라. 그러나 이 컴퓨터가 결국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 인조인간 같은 컴퓨터 로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뇌가 있을까요? 뇌. 사람은. 그죠? 뇌. 뇌의 계산 능력, 기억력이 없는 거고. 그죠? 뇌. 뇌가 있을까요? 뇌가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CPU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중앙처리장치라고 그래요. 뇌는 또 뭐가 있을까? 기억력 구조가 있겠죠? 기억력이 바로 메모리라고 하는 거야. 메모리. 그죠? 메모리. 기억장치라고 그래. 기억장치. 네? 뇌, 그 다음에 또 있죠. 사람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입출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입출력, 인풋, 아웃풋, 입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팔다리라는 건 뭐예요? 팔다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 코, 입 다 뭐야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뇌에다가 본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코, 냄새 맡은 걸 집어넣어야지 뇌에다가. 이 맛을 본 걸 보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지. 이런 형태가 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도 바로 그런 장치가 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딸리 노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인간은 인조인간 로봇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CPU, 중앙처리 장치라는 게 있고
기억장치라는 게 있고 입출력 장치.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이런 개념이 있다. 또 기억장치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보조 기억장치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까요? 자, 사람의 뇌는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한다? CPU라고 생각한다. 중앙처리 장치다.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는 뭐예요? 사람의 뇌예요. 연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제어도 하고 해야지. 사람의 뇌는 감성도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중앙처리는 뭘 할 수 있다? 연산, 계산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하고 감성까지는 아직 아니죠. 최근에 나왔던 그 알파고의 바둑은 감성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판단한 것을 판단할 뿐이죠. 이제 그렇게 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죠. 기억장치는 그러한 연산이나 제한이나 이런 한 것들을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공간이 롬과 램이라고 하는 영역과 보조 기억장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얘는 뭘까요? 영구 기억이에요. 영구. 이거는 임시 기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생각할까? 노트라고 생각하면 노트. 자, 결국 우리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이런 CPU와 사람의 뇌와 그 다음에 기억력과 이런 입출력 장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CPU나 메모리는 이제 차분차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CPU예요. CPU. 아시겠죠? 메모리, 이게 가장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핵심이다. 핵심. 중앙처리는 뭐다?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거고 메모리는 기억력에 해당된다. 메모리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영구기억, 임시기억, 노트에 해당된다. 영구기억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은 기억하잖아. 죽을 때까지 내 얼굴은 기억한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나 3년 전에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에 반찬이 몇 개 있는지는 그때 당시 잠깐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기억할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램 영역에 기억한다 그래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뭐냐면 read, only, memory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랜덤이라는 뜻이에요. 랜덤. 랜덤은 이제 임의적이다. 랜덤하다 이거 랜덤. 어세스.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롬이라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읽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는 CPU가 있고 그 안에는 메모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메모리 안에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영역, 그 다음에 그때그때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영역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탁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세탁기. 세탁기만 써봤잖아. 세탁기.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가장 적합하죠. 세탁기가 다 있겠죠. 에어컨. 좋아, 에어컨. 전기를 꼽거나 키거나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내용이 있겠죠. 담겨져 있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롬 영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전기를 빼도 켜도 없어지지 않아. 램 영역은 전기를 끄면 그 안에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탁기로 어떻게 설정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면 되는데 설정을 해놓고 전기가 확 나갔어. 그러면 그 설정은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에어컨을 딱 해서 내가 취침 시간을 2시간 후에 잘 거니까 2시간 딱 하고
지나면 딱 프로그램이 되어서 되잖아. 그런데 꺼져버리면, 전기를 빼버리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예약 설정이. 그건 어떤 임시 기억 장치인 램 내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전기를 꼬거나 빼나 항상 롬에는 그 내용이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설명할 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임시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사람의 뇌로 생각을 해봐요. 내 이름이나 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지. 내가 기억 상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막 외웠고 했던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번호 하면 어딘가 막 받아 적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라고? 아니면 폰에다 찍거나. 뭔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노트하는 이유는 뭐죠?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트에다 적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적는 거. 보통 우리는 이건 디스크라고 할 수 있죠? 디스크. 하드디스크. 이건 잘 몰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문 과정에서는 반드시 뭘 하자? CPU라는 거, 메모리라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에는 롬과 램과 보조기억 장치, 즉 디스크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자. 이런 리드온이나 랜덤 어세스 메모리나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기억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운영체제는 이러한 갖고 있는 CPU나 메모리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어떻게 효과적이냐 이거죠. 자, 사람의 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뇌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CPU를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의 뇌가 하나만 있지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뇌도 있고, 대학생 뇌도 있고, 할아버지 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잖아. 어린아이들은 성인들의 세상을 잘 이해 못하잖아. 그죠? 또 성인들은 애들도 잘 눈높이를 못 맞출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그만큼 나이가 먹어서 머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CPU, 사람의 뇌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CPU도 그 능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떨어지든 많든 그 능력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살림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살림. 가정주부가 자원,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수입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남들이 먹는 거 다 먹지 말고 아껴서 비싸게 하지 말고 싸게 요리를 잘해서 고기가 아니어도 야채만으로 갖고도 맛이 있게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운영체제, 즉 컴퓨터 운영체제는 CPU, 능력의 한계 있는 CPU, 그 다음 메모리가 뭘까요? 기억 용량입니다. 컴퓨터에서도 기억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큰 아파트에 살아도 되지만 좁은 공간에서 그 일본 같은 문화는 그렇게 집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게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집이 넓어가지고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넓은 걸 계속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집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밖에 나다니는 게 더 중요하죠. 차가 있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외식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잠자리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아파트가 큰 게 잘 안 나가.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넓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서 이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이 넓고 크고 좁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니 거기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OS의 자원이라는 건 뭐다?
자원이라는 거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입출력, 뭐 기타 장치가 있겠죠. 선생님 기타 장치는 뭘 말하는 거죠? 뭐 키보드, 입출력 장치, 뭐 스캐너 들어보셨나요? 프린트는 들어봤잖아.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이 뭐라고? CPU. 컴퓨터에 CPU가 있으면 메모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 CPU하고 메모리. 자원, CPU도 한 개, 메모리도 한 개. 정해져 있는 자원에서 가장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컴퓨터에서는. 빠르게. 많이. 컴퓨터에서는 여러분이 성능이라는 걸 있잖아, 성능. 그죠? 여러분 TV 같은 것도 성능 있잖아. 이렇게 잘 보여. 자연 화상 같아. 너무 커. 좋은 거 아닙니까? 흑백 텔레비 옛날에 안 쓰잖아. 모니터 작아? 영화관처럼 만드는 게 좋잖아.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에서도 컴퓨터에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PU,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이것이 바로 효율적, 빠르게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많이 실행한다? 컴퓨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 정해진 CPU 한 개 가지고 메모리도 한 개 가지고 제한되어 있다. 기억 공간이.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많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프로그램이 뭐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예요? 게임 있잖아, 게임. 우리 아들놈이 게임 많이 해. 그 게임 프로그램이야. 문서 작성기, 워드라고 그래, 워드. 계산기, 엑셀. 다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프로그램들이 다 뭐다? 게임이라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누구의 매니지먼트 하는 거, 관리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란 말이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뭘 빠르게,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 게임이 너무 느려 터졌네. 이 컴퓨터가 왜 이래? 바꿔야지.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실행이 안 돼? 이런 것들은 점점점 이런 관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빨리빨리 높여서 수행하겠다. 자, 시스템 얘기했죠. 소프트웨어는 뭐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있죠? 감기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이쪽에 갖고 온 거.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 사람을 위해서 개발된 걸 뭐라 그래?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래. 기계를 잘 관리하고. CPU 어떻게 관리할 거야? 하나밖에 없는 CPU 어떻게 관리할 거야? 하나밖에 없는 메모리 어떻게 관리할 거야?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 거기에 존재하는 I/O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람. 절대 컴퓨터에서 보여지진 않아. 우리 화면에. 우리 화면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런 것들. 직접 운영되고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우리 눈에 보여져. 게임도 보여지고 화면에 워드, 문서도 계산 프로그램 다 보여지는 걸 뭐라 그래?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래.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OS라는 얘기입니다. OS. 운영체제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OS는 자원을 관리한다. CPU, 메모리, I/O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즉 컴퓨터 위주로 개발되어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CPU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CPU입니다. CPU. 제가 뜯어왔습니다. 이게 컴퓨터 안에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본체라고 그러죠. 이거 본체. 이거 모니터라고 하잖아. 물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네, 키보드. 또 뭐 있지? 이렇게 쥐새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마우스. 키보드로 틱틱틱.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 키보드. 마우스는 손가락으로 대신하죠? 우리 스마트폰은 물론 이렇게 터치스크린도 있지만 이 본체를 뜯어보면 메인 보드가 존재해. 복잡한 회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딱 붙어 있는 게 바로 CPU입니다. 여기 붙어 있어요. CPU. 그래서 이 CPU가 처리하는 용량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다. 이게 CPU입니다. 많이 보셨죠? 사진으로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쭉 존재하는 메모리도 있어. 메모리. 이게 메모리. 메모리 보이죠? 물론 이 메모리는 램입니다. 램. 앞에서 우리가 메모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가 있고 랜덤 어세스 메모리가 있다. 롬과 램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건 기초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아, 이게 메모리구나. 메모리. 사람의 기억력과 같은 의미의 메모리구나. 어? 근데 이거는 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없어지네요. 없어지네. 그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있는 게 싹 사라지는 램 영역입니다. 램. 그럼 얘를 어딘가 보관해야 되잖아. 보관. 전기가 꺼지면 보관해야 되는. 이걸 보조 기억장치라고 그랬죠. 이걸 디스크라고 했어요. 디스크입니다. 이게 컴퓨터 내부에 있는 저장 장치예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저장 장치. 내부 구조는 나중에 설명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전원과 상관없이 모두 저장이 돼요. 그냥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레코드판과 비슷하게 생겼죠. 레코드판. 보관하는 거. 여기는 전원이 꺼지든 안 꺼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CPU와 메모리가 우리 시험 문제 디스크까지 핵심이죠. 핵심.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PU와 메모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다. 어떤 사람은 운영체제는 뭐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다. 아니죠.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대체 운영체제는 왜? 이거지 뭐.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OS라고 한다면 이 운영체의 목표가 있겠죠. 처리량, 신뢰도, 반환 시간, 사용 가능들을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원래는 성능평가 요소예요. 성능평가 요소. 자, 운영체제는 정해진 CPU와 능력과 메모리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처리량을 극대화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반환 시간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최소화시키고 이용 가능도도 최대화시켜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시간은 운영체제에서는 무조건 뭐다? 시간은 낮춰야 돼. 시간을 높여라 그러면 무조건 틀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 저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운영체제가 뭐냐? OS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병원 생각, 병원. 여러분 병원 가봤죠? 운영체제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과 비교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자, 병원. 이거를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야? 의사네, 의사.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의사를 우리는 CPU라고 하죠. 맞죠? 병원이 컴퓨터고 의사가 CPU야. 의사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환자가 있겠지, 환자. 그죠? 환자. 환자가 뭐야, 환자? 병원에는 환자잖아. 아픈 사람이 오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CPU, 의사잖아요. 환자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죠? 한글로 쓸게. 프로세스. 요거는 한국말로 쓰면 프로세서예요. 어디가 달라? 끝에가 달라, 끝에가. 환자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아주 중요하죠? 프로세스란 말은 뭐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환자 말고 뭐 기타 시설, 이거를 컴퓨터에서는 주변 장치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대체 운영체제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병원에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병원에서. 자, 병원에서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존재하죠. 옛날에 우리가 막 혼란이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병원이 지금처럼 종합 성격의 병원이 아니었죠. 물론 그런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 하나에 한 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병원에 하나의 병원에 의사 한 명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의사가 한 명이라고 하면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의사를 어떻게 하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병원이야. A라는 병원. 여기가 B라는 병원이야. B라는 병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관리하는 놈이 이게 운영체제잖아. 얘도 운영체제야. 요게 운영체제.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옛날에는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의사가 관리를 했잖아. 한 명이니까. 근데 지금은 종합 성격을 갖고 있잖아. 종합적인 성격. 그래서 의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환자들이 있겠죠? 여기 의사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의사가 한 명밖에 치료하지 못했어. 언제? 한 시간에. 한 명밖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 자, 옛날에는 계획을 잘 못 잡았지. 근데 의사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봐서 알겠지만 의사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병원에 만약 1시간이었었다면 병원에 갔다 오는 시간이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10분? 5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의사를 만나는 거는. 그죠? 옛날에는 의사가 다 했단 말이야.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죠. 그래서 줄 세워가지고 사람 축축축축 치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CPU. 얘도 CPU잖아. 이렇게 한 명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환자가 실행돼서 얘네들이 다 뭐라 그랬어? 프로세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을 1시간 동안에 처리할 거냐? 여러 명을 처리할 거냐? 이게 바로 뭐야? A 병원과 B 병원에서 어디? 1시간 동안 했을 때 처리량이 이쪽이 더 높죠? 그러니까 병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를 딱 잘 관리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뭐라고 한다? 처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바로 뭐야? 의사가 하나밖에 없잖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환자들을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많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처리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 그래 보통? 이 운영체제는 관리자야, 관리자. 병원장이지, 병원장. 근데 이놈은 한 명밖에 처리하지 못하지만 이놈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처리해야 되니까 얘는 병원장이 병원장인데 무슨 병원장? 악덕 병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뭐야? 뭐라고? 악덕 병원장이다. 뭐야? 의사한테 월급을 주고 어떻게 하면 환자를 많이 들여와가지고 떼돈을 벌게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목표라는 거야. 악덕이 붙었어, 악덕. 악덕은 뭐야? 의사가 한 명 있다고 해도 이렇게 멍청하게 처리하지 않고 많은 환자를 끌어와야 돈을 벌 수 있잖아. 지금 다 그렇죠. 학교도 그래, 요즘에.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악덕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결국 뭐다? 악덕이면 악덕일수록 좋은 운영체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정해진 시간에 많은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볼 때는 병원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고 컴퓨터 입장에서 어떻게 돼?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뭐야? 신뢰도. 신뢰도는 높아야죠. 자, 여기서 운영하는 이 병원장은 한 시간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치료되어서 나간다고 가정을 하자. 이쪽 병원장은 100명이 들어와서 100명이 치료해서 나간다. 뭐 환자가. A병원의 이 악덕 병원장은 1시간 동안 10명밖에 치료 못해. 여긴 100명밖에 치료 못해. 100명이나 치료해. 여기가 더 좋죠, 처리량이. 근데 이쪽의 환자들은 가끔 수술 환자 중에 뱃속에 가위가 막 들어가 있어. 이 병원 가겠어? 신뢰도가 높아야죠.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엉망으로 출력되거나 처리되면 곤란하잖아. 내가 컴퓨터 키보드에서 뭐 A라는 걸 눌렀거나 뭐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데 엉뚱한 것이 출력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시간과 사용 가능도. 반환 시간과 사용 가능도는 조금 이따가 다음 파트에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병원 운영체제는 처리량과 신뢰도,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를 성능평가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운영체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가장 여러분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어떤 것들이 종류가 있을까요?
운영체제 종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거 XP, 그죠? 뭐 세븐, N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버전의 개념이고, 빌 게이츠,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아, 좋아요. 그건 안 들어줬습니다. 회사명이 MS라는 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 그 대표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운영체제. 물론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 있어요. 이거 말고도 유닉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요. 맥켄토시, 맥OS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진장 많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기본 이론이죠, 이게. 그래서 운영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컴퓨터가 아니라 자동차로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있겠죠. 바퀴도 있겠고, 뭐 엑셀레이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패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미국 제품의 MS 윈도우.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화면, 컴퓨터 화면들은 다 윈도우즈입니다. 그 윈도우즈, XP7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는 사용을 하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윈도우즈,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를 만들기 이전 버전이거든요. 이전 버전이라는 게 요 전에 MS-DOS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운영체제죠. 나중에 이제 다 배워야 되겠지만 MS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뭐 맥OS, 윈도우즈 이런 게 다 뭐다? 이렇게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다. 그런 건 회사마다 다른 제품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운영체제의 목적, 목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운영체제가 뭐구나. 운영체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나오는구나. 그 운영체제는 뭐다? 자원, 즉 자원이라는 것은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경영의 의미, 그렇죠? 집에서는 살림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러한 체제를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것은 목표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프로세스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종류에는 윈도우즈, 유닉스, MS-DOS. 자, 여기서도 시험이 한 2-3개가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어떤 형태로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